제가 오늘은 영어 단어 공부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영어 단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하냐라는 질문은 정말 꾸준히 계속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두 가지 고민을 가지고 계신데요. 첫 번째는 영어 단어를 나름 많이 외웠어요. 보통 이제 시험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 그런데 말하기 듣기는 하나도 못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주된 고민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영어 단어를 너무 몰라요. 본인이 이제 모른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영어 어휘력이 너무 부족해서 영어 단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엄두가 안 나요. 이렇게 말을 하세요. 이 두 가지 고민이 어떻게 보면은 영어 단어를 이렇게 좀 잘못 공부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여러분들 영어 단어를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지 이 말하기 듣기를 잘할 수 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순서를 제 경험과 제가 또 수업에서 가르치는 방식을 모두 담아서 꿀팁을 오늘 알려드릴게요. 이 7가지 순서대로 하면 되세요. 먼저 첫 번째는 기본 동사 7개의 뉘앙스를 익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영어 동사 100개의 뉘앙스 익히기. 여기까지 쉬울 것 같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치사 46개의 뉘앙스 익히기. 좀 의외죠? 동사 다음에 바로 전치사로 말을 해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단어를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데 단어를 알고 있다고 해서 실제로 그걸 말하고 들으면서 바로 이해하고 이건 약간 다른 문제예요. 내가 그냥 단어의 1대1 뜻을 외우고만 있는데 이 단어를 이용해서 문장으로 말은 못한다 하시면은 이 뉘앙스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뉘앙스로 익히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쉬운 단어 100개를 넘어서는 구동사를 외우는 거예요. 영어에는 구동사가 정말 많고 그리고 이 구동사는 동사랑 전치사가 합쳐진 거이기 때문에 앞에서 배웠던 이제 동사 전치사 외운 게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또 이 구동사를 대체할 수 있는 동사들을 외우면은 동사 어휘력이 굉장히 풍부해져요. 그 다음에 명사를 외우면 효과적이고 그 다음에 형용사 부사. 여기까지 외우면 딱 일상 영어의 기본 단어라고 볼 수 있는 2~3천 단어 어휘를 확보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원어민 어휘력은 1만 개까지 가는데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내가 또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기본 동사 7개의 뉘앙스 익히기인데요. 제가 예전에는 막 이런 22,000 이런 단어책을 막 외웠던 생각이 나요. 그리고 또 막 수능 시험 공부할 때 단어 정말 많이 외웠었는데 시험 만점 받아도 정말 스피킹 리스닝은 절대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단어를 외울 때 이런 시험을 준비하면서 외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시험 영어용 단어책에는 실생활에서 쓰이지 않는 그런 단어들이 나오는 경우도 꽤 많이 있어요. 막 이런 단어들 제가 지금까지 이제 영어를 하면서 뭐 별로 이렇게 본 적이 없어요. 게다가 이런 단어책들은 ABCD 순서대로 나와 있다 보니까 비슷비슷하게 생겨서 더 헷갈리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말하기 듣기는요 쉽게 접근해야 되세요. 원어민들은요 훨씬 더 쉽게 말해요. 원어민들이 가장 자주 매일매일 쓰는 기본 동사 7개의 뉘앙스를 먼저 다시 익혀보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 get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생기는 거고 take는 이렇게 뭔가 내가 가져오는 느낌 그리고 그게 완전히 내게 되면은 have인데요. 특히 take는 이따가 제가 또 설명드릴 건데 이게 사전을 찾으면은 정말 다양한 뜻들이 나와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취하다라는 그 동사 뜻이 나오는데 그런 뜻보다는 이런 뉘앙스로 생각해 주세요. take는 손을 뻗어서 이렇게 가져오는 느낌이 있거든요. take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do 하다, make 어떤 상황을 사건을 만들다, go 이동하다, be 어떤 상태이다. 이렇게 7개의 뉘앙스 제가 또 예문과 함께 설명하는 영상 위에 링크 달아드릴게요. 두 번째, 그 다음으로 또 자주 쓰이는 동사 100개를 뉘앙스로 익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say, talk, speak, tell 이 4개의 단어는 모두 뜻이 말하다로 동일하지만 이 뉘앙스를 모르면은 실제 내가 말하고 들을 때 잘 활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say 같은 경우는 입 밖으로 소리내서 말하다라는 뉘앙스예요. 그래서 왜 래퍼들이 say ho 이렇게 하잖아요. 호라고 이제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talk 같은 경우는 수다를 떨다예요.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카톡이라는 말을 하죠. 그 다음 speak 같은 경우는 어떤 말하는 언어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 영어 할 수 있어요 라고 할 때 I can speak English 라고 하지
I can talk English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죠. 마지막으로 tell 같은 경우는 누구누구에게 알리다, 말해주다예요. 그래서 tell me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뉘앙스로 다시 배워보면은 훨씬 더 와닿게 재밌게 단어를 익힐 수가 있고요. 제가 이 동사 100개 워크시트로 다 정리할 예정이니까 아래 댓글에 링크 달아드릴게요. 혹시 필요한 분들은 한번 이걸로 다운받아 보시고요. 세 번째는 전치사 46개의 뉘앙스를 익히는 거예요. 제가 전치사가 스피킹에서 총 몇 개 정도 쓰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한 10개 될까요? 이런 식으로 대답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총 46개. 그런데 이 정도는 다 충분히 익힐 수 있겠죠? 전치사가 이 기본 동사, 쉬운 동사 다음으로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전치사 굉장히 헷갈릴 거예요. 또 그 다음 단계에 바로 구동사를 외우는 부분이 있었죠. 이 구동사가 쉬운 동사와 전치사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뉘앙스를 알아두면은 그때 외울 때 정말 편해요. 예를 들어서 전치사 of 같은 경우는 자서 N극과 S극이 꼭 붙어있던 게 똑 떨어진다 라는 뉘앙스가 있어요. 그리고 after 같은 경우는 뒤에, 후에 라는 뜻이 있지만 또 누군가의 뒤를 쫓아서 간다 라는 뉘앙스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46개의 전치사 제가 또 정리해 드릴 테니까 아래 댓글에 링크 달아드릴게요. 필요한 분들은 한번 이용해 보시고요. 네 번째부터 본격적인 이제 암기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구동사와 대체동사를 암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전에 이제 연습했었던 이 쉬운 동사 100개로는 이 원어민들이 하고 싶은 말을 모두 다 표현할 수 없겠죠. 그런데 쉬운 동사 100개, 전치사 46개가 합쳐지면은 정말 많은 풍부한 다양한 경우의 수들이 나오겠죠. 이 구동사를 외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take after 우리 take after 이 구동사 예전 영상에서 한번 배워본 적 있는데요. take는 이렇게 손을 뻗어서 가지고 오는 뉘앙스가 있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after는 누군가를 쫓아서 간다 이런 뉘앙스가 있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식이 부모의 어떤 특징, 외모, 습관, 취향 같은 거를 그대로 따와서 take의 뉘앙스예요. 그거를 쫓아서 가는 게 바로 닮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대체할 만한 동사가 반드시 있어요. resemble, 외모를 닮다라는 이런 동사도 함께 외워주면 좋아요. 그리고 또 take off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take off는 이륙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거는 약간 이런 식으로 상상해보세요. 이 비행기 기장이 take, 그 핸들을 이렇게 쭉 잡고 본인한테 이렇게 쭉 가져오는 느낌. 핸들을 take, 조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 비행기가 땅으로부터 off,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이륙하는 거겠죠. 그리고 depart, 출발하다 이런 대체할 만한 동사들도 있어요. 이거를 같이 외워줘야지 동사 어휘력이 점점 더 풍부해지겠죠? 이 구동사 같은 경우는 제가 뉘앙스로 이해하는 구동사라고 해서 영상 계속 올려드릴 거니까 그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다섯 번째는 명사, 여섯 번째 형용사 부사 함께 설명드릴게요. 저는 영어 단어를 공부할 때 이 명사 암기할 때 가장 재밌었던 생각이 나요. 이게 실생활에 가장 밀접해 있거든요. 이 명사 같은 경우는 내 눈앞에 보이는 물건 아니면 머릿속에 떠오른 개념의 이름이 영어로 뭔지 찾으면서 암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되게 재밌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과일, 감을 먹고 있어요. 그러면 이 감이 영어로 뭐지? 찾아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apple, banana 이런 단어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감, 이 단어를 찾으면서 오늘 과일과 채소에 관련된 단어들을 다 찾아보겠다라고 생각해보면 좋아요. 그래서 네이버 사전에 감 이렇게 쳐보면 persimmon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연관 검색어에 이 과일이나 야채 이름들이 쭉 나와요. 이런 거를 저는 막 클릭하면서 모르는 거는 다 막 외웠던 생각이 나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외울 때 입으로, 발음으로 외우셔야 되세요. 저는 어떤 식으로 외웠었냐면요. 이거를 이 사전에 원어민 발음을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한 10번 정도 똑같이 발음을 해요. persim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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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simmon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persimmon, persimmon 여러분 이미 외워지지 않았나요? persimmon, persimmon, persimmon 감이 영어로 뭐예요?
persimmon. 이거를 또 며칠 있다가 또 하는 거야. 또 10번 말해보고 또 며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3일 정도에 걸쳐서 하면은 입에 착 익어요. 그래서 당연히 내가 이 단어를 잘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걸 들었을 때 발음으로 알기 때문에 딱 캐치할 수가 있고, 또 이게 워낙 입에 익숙해서 오히려 스펠링도 persimmon 하고 잘 외워지거든요. 이 형용사나 부사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원어민들이 또 뭐 확실히, 명백히, definitely 이런 부사 정말 자주 써요. 그러면 또 이렇게 막 연관 검색어로 비슷비슷한 다른 부사들, 뭐 absolutely, obviously 막 이런 부사들이 나와요. 이때도 다 입으로 똑같이 10번씩 내가 모르는 단어들만 연습을 하는 거죠. 우리 그럼 지금까지 공부한 거 한번 볼게요. 먼저 기본 단어 7개 했죠. 그 다음에 쉬운 동사 100개, 그리고 전치사 46개, 이만큼 이제 153개 정도 되죠. 그 다음에 이 쉬운 동사랑 전치사가 합쳐진 구동사와 대체 동사들, 이거를 쭉 암기하다 보면은 거의 1000개까지 가요. 그 다음에 또 명사, 형용사, 부사 이렇게 암기하다 보면은 또 1000에서 2000개까지 가요. 이렇게 2~3천 단어를 내가 보유하고 있으면요, 일상생활 스피킹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거는 정말 단어책 암기와는 차원이 다른, 정말 내가 써먹을 수 있는 단어를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지금까지 나온 모든 단어들을 합쳐서 이런 문장을 말할 수가 있는데요. 좀 재미난 문장인데, 우리 아들은 나처럼 감을 정말 좋아해. 확실히 날 닮았어. 영어로 뭐라고 하겠어요? My son really loves persimmons like me. He definitely takes after me. 지금까지 외운 단어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겠죠. 7번째가 바로 마지막 단계인데요. 이 3000 단어 이후는 일상 영어를 넘어서는 어휘예요. 그리고 원어민의 어휘력은 1만 개 이상까지 간다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외울 단어들은 어쩌다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여러분들이 그 단어를 보거나 들을 때마다 반드시 사전을 찾아서 외우는 습관을 들여야 하세요. 저도 이때부터는 정말 눈에 보이는 단어, 생소한 모르는 단어를 다 찾았던 생각이 나요. 예를 들어서 뭐 여행 다니다 간판에서 보거나, 아니면 뭐 사용 설명서, 뭐 해외 직구 택배 박스라던가, 아니면 뭐 영어 소설 읽을 때 나오는 거, 또 영화나 미드 볼 때 이제 영어 자막 틀고 보면은 그 모르는 단어 당연히 볼 수 있죠. 그리고 외국인 친구나 아니면 저희 원어민 선생님이랑 대화를 하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스펠링 뭐냐 라고 물어봐서 반드시 사전을 찾아보고, 그리고 아까 한 것처럼 10번씩 입으로 말을 해봐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하품을 쩍 하니까 제 이제 미국인 친구가 본인도 하품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딱 말을 하더라고요. Yawning is contagious. 이 하품이 전염된다고 하잖아요. 누가 하면은 다른 사람들도 또 하게 되고, 그때 제가 contagious 이 단어를 익혔어요. 그래서 contagious, contagious 이렇게 또 10번 말하고, 그렇게 이제 배운 단어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은 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Corona is a contagious virus. 이런 식으로 내가 말하는 문장 속에서 써먹어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아마 이런 어려운 단어를 단어책에서 외웠다면 외워지지도 않았을 것 같고 금방 까먹었을 거고, 이런 식으로 내 문장에서 활용하는 나의 어휘력으로 갖추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노트에 다 적었었어요. 이렇게 어휘 적고 뜻 적고 어떤 예문에서 봤었는지 제가 이제 어휘력을 늘리고 싶어서 이렇게 숫자도 매겨서 막 이렇게 적으면서 공부를 했던 생각이 나고, 지금은 그냥 네이버 단어장에 저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장한 단어를 수시로 보면서 입으로 계속 익히면서 저도 계속 어휘력을 늘려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영어 단어 공부법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쭉 로드맵을 알려드렸는데요. 제가 일상 영어 단어가 2000에서 3000 단어, 그리고 원어민 어휘력은 1만이 넘는다고 말씀드렸는데, 내 어휘력의 그 단어 수가 몇 개 정도일지 다들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거를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궁금하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리고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면 제가 영상으로도 또 제작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영어 공부하면서 또 어려운 부분 있으면은 무엇이든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